안녕하세요. 좋은 수업 요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례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란 학생들이 특정 교과를 학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몰두하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몰두라는 거는 그게 뭐 외우는 것도 되겠고 듣는 것도 되겠고 질문하는 것도 되겠고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그 수업이라든가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왼쪽부터 이야기하자면 학생들이 이렇게 텃밭에서 학교 텃밭이나 이런 데서 수업과 관련된 작물을 길러보고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노작이라고 합니다. 제 위에 오른쪽은 이제 어디에 견학 가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 급식시설, 식품 그런 데 관련된 기업들을 납품받는 기업들에 견학 가는 것을 찍어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박물관이나 또 과학관님들 많이 가죠. 저 아래쪽은 그 운동, 체육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 어떤 시간이 좋으냐 이러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업시간 중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체육시간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실험, 관찰, 조사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왼쪽 위에 학생은 지점들어 가지고 지층에 관한 실험을 해보는 거고요. 또 오른쪽 또 대류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고, 또 아래는 밤하늘에 별을 관찰하는 것을 해봅니다. 또 조사 활동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수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은 졸업할 때까지 세 가지의 기능을 익혀야 된다 이래가지고 1인 3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하기도 하고 수업과 연관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1인 3기 이거는 사실은 운동이나 이제 음악과 관련지어 있습니다. 이제 운동 중에서 뭐 줄넘기라든가 구기 운동 중에서 하나라든가 그런 것을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이제 운동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다면 점차 방향이 생활체육 또 온 국민이 즐기는 체육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운동을 하나씩 하면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음악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뭐 국악에서 사물놀이라든가 또 리코더 이런 것을 잘 연주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고 튼튼한 체력도 기르고 이제 또 예술성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체육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조금 꺼리하는 그런 과목도 있긴 한데 잘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예술성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수업 전문가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이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도움이 되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뭐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뭐 혹시나 궁금한 점 아니면 애매한 점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뭐 체육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리코더를 부른다 그러면 리코더를 불어봐야 얘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수업을 계획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또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좀 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참여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이해도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수업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집중하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그 아래 박스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때 성취도가 증가하고 또 과제 집중 행동이 증가하고 따라서 문제 행동은 덜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때 딴짓을 좀 덜하고 이제 과제에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떻게 여건을 조성하고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평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조금 악평이라고 강한 어조를 썼는데 실제로는 어떤 학생들이 뭔가 하는 어떤 뭐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기분이 언짢을 만한 분위기 또는 말 또는 표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든지 잘못한다고 얘기하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나중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두 번째, 칭찬을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겠지만 책 제목도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학생들이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움츠려들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참여를 하려면 학생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왼쪽 사진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그 칠판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이제 쓰는 건데요. 그 두 번째 학생 보면 왼손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나이 든 선생님들은 왼손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관용성으로 범위가 좀 넓어졌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수행을 하든지 칭찬하고 장점을 발견해서 장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계절에 대해서 4개의 계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보고 연구하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학생들한테 너는 봄하고 너는 여름하고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계절을 선택하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관심도 있고 관심 있으니까 선택하죠. 그러면 연구도 더 열심히 하고 참여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설명했었는데 실험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이런 기회를 자주 주기 바랍니다. 특히 과학에 실험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하고요. 뭐 만들기 실과 만들기 있으면 다 하고 하여튼 뭔가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는 그런 행동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든지 발표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자기 의견이라든가 답변, 뭐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그런 뭐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장려하고요.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질문을 장려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학습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했니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장려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목숨 걸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질문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제 본인도 궁금하게 하겠지만 다른 학생들도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일곱 번째는 갈수록 이제 수업에서 중요시되는 건데 학습자의 견해와 기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인정해주고 또 수용하고 학생들 보고 이제 뭔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학교는 지금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드러납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하고 기기 활용하고 뭐 또 앱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통 앞자리에 서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까이 다니면서 그 학생들이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조금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니까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웠던지 하겠지만 인지이론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 연령에서는 이제 뭔가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까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